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드라 스토리지에서 클라우드 솔루션스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박응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의 주제는 바로 자드라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AWS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하기라는 주제인데요. 아마도 AWS로 이미 인프라 이전을 마치시고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데이터 센터 혹은 사내 전산실에서 이미 인프라를 운영하시면서 이제는 AWS의 클라우드로 인프라 이전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아마 그런 인프라 이전에 있어서 아마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만한 주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번 세션을 통해서 한번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크게 4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이제 문제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문제의 상황을 좀 어떤 솔루션으로 해결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는 한 명의 인프라 담당자를 만나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분은 최근에 IDC에서 운영 중인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순조로울 줄만 알았던 클라우드로의 인프라 이전 과정이 최근에 큰 고민거리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좀 바로 스토리지 때문입니다. 서버와는 다르게 스토리지는 단순하게 클라우드상의 동일한 용량의 스토리지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연결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또는 그 방식이 현재 IDC에서 운영 중인 방식이 아니라면은 또 이에 맞게끔 추가적인 개발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고민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클라우드에 구성된 스토리지에 데이터가 없다면 기존에 운영했었던 또 서비스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또 원활하게 동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필수로 진행이 되어져야 할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으시다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좀 적게 고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데이터 양이 만약에 많을 경우 이 데이터들을 과연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바로 오늘 이 세션에서 다룰 문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드라 스토리지는 이와 같은 고민들을 과연 좀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의 좀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자드라 스토리지는 과연 어떤 스토리지인지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제로 to where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과연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어떤 스토리지 클라우드에서 어떤 스토리지에 해야 할까라는 한 궁금증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 자드라 스토리지가 어떤 회사인지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드라 스토리지는 레거시 스토리지의 기능들과 클라우드의 장점인 바로 사용량 기반의 과금, 또 무중단으로 스토리지의 구성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저희는 AWS 프라이머리 스토리지 솔루션 파트너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드라 스토리지는 현재 AWS 기준으로 AWS의 글로벌 리전 중에 미주 지역 4개, 유럽 지역의 3개 리전, 그 다음에 시드니 리전을 포함해서 시드니 리전과 또 서울 리전을 포함해서 또 아시아 4개 리전, 저희 총 12개의 리전에서 지금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인프라가 만약에 해외 리전에 있다고 하시더라도 가장 가까운 리전에서 자드라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AWS 리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도 지원되는 리전을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의 스토리지 솔루션인 VPSA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VPSA는 버추얼 프라이빗 스토리지 어레이의 줄임말로서 가상의 스토리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상의 스토리지이지만 그런 레거시 형태의 스토리지처럼 컨트롤러, 디스크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시기에 기존의 레거시 형태의 스토리지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스토리지의 구성일 수 있겠지만 자다라 스토리지는 스토리지의 자원들,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CPU 또는 메모리 그리고 물리적인 디스크까지 데디케이트하게 고객 전용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의 A 스토리지와 파란색의 B 스토리지가 구성되어 있는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두 개의 VPSA는 스토리지의 자원을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그 자원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지 간의 성능상의 간섭이 없고 클라우드에서 나만의 전용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VPSA의 기능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VPSA는 클라우드에서 파일 및 블록 스토리지, 즉 SAN과 NAS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NAS 프로토콜인 NFS, 또 CIFS,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은 리눅스에서 NAS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윈도우즈 OS에서도 NAS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AN 형태의 스토리지, 아이스카시 프로토콜까지 모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모든 프로토콜은 전부 또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따로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추가적인 라이센스 지불이나 구매가 필요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기능은 볼륨 사이즈에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단일 볼륨을 이제 200테라까지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의 스토리지 니즈가 있으시다면은 저희 스토리지의 기능이 거기에 충족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데이터 암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좀 특장점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바로 왼편의 가운데에 보시는 엘라스틱 SSD 캐시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SSD 디스크를 뭐 노트북이나 랩탑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성능상의 이유로 인해서 이제 SSD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SSD를 데이터 디스크가 아닌 캐시 형태의 디스크로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는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라스틱한 형태이기 때문에 뭐 필요에 따라서 이 SSD 캐시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실내로 좀 운영하시는 이제 그런 서비스에 좀 뭐 접속사 수가 많이 늘어나서 좀 많은 성능이 필요한 순간이라든지 그럴 때에 이 SSD 캐시를 늘려서 성능상으로 보완하실 수가 있고요. 뭐 반대로 이런 잡이 끝나실 경우에는 이 SSD 캐시를 또 줄이셔서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RESTful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사용하고 계시는 모니터링 시스템에도 저 API를 연동하셔서 스토리지의 전반적인 체크도 가능하시고요. 또한 좀 부가적인 기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자다라 스토리지에 있는 볼륨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동을 해서 백업 및 복원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AWS S3랑 연동이 물론 가능하고요. 뭐 기존의 뭐 클라우드 상에서 뭐 서버 베이스로 백업을 하신다면은 뭐 서버에 드는 비용들이나 네트워크 비용들이나 또 갖고 계시는 백업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비싸다고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은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의 백업 투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능을 사용하신다면은 따로 백업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스케줄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간대에 맞춰서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백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증분 백업도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블록 레벨로 백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파일 기반의 백업보다는 좀 더 속도나 이런 부분도 커버리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꼭 AWS의 S3뿐만 아니라 뭐 기타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뭐 오픈스택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구현하고 계신다면은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와도 연동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AWS에서 자다라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 사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길트라고 하는 이제 해외에 있는 유명 리테일 샵인데요. 여기서에는 도전 과제가 있었습니다. 특정 기간, 뭐 크리스마스 때나 뭐 이런 특정 기간대에 접속자 수가 너무 많이 몰려서 기존의 레가시 형태에서는 자주 장애가 발생하던 사이트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리테일 샵이기 때문에 매번 상품에 대한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지의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스토리지의 관리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인해서 이 스토리지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로 스토리지를 이전하심으로써 또 AWS랑 동시에 같이 이전을 하심으로써 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그 AWS의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활용하셔서 그런 특정 기간에 몰리는 접속자 수를 대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 장애나 접속 장애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장애들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비용만 놓고 봤을 때에는 예전에 사용하던 스토리지에 비해 85% 정도의 비용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다라 스토리지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클릭 몇 번으로 스토리지 하나를 수분 내에 만들어서 업무에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유연성 때문에 또한 그런 이제 스토리지를 운영 관리하시는 인력을 좀 더 비즈니스에 포커싱할 수 있는 인력으로 재배치하심으로써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효과를 보신 AWS로 이전하신 또 자다라 스토리지를 같이 활용하시는 대표적인 해외 케이스고요. 네, 국내 사례를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국내 사례는 이제 바로 나스 스토리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 이커머스 회사 그리고 뭐 H 패션몰 등이 현재 지금 AWS 이스트 인스턴스에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를 나스 형태로 붙여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나스 스토리지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여러 대의 인스턴스에서 하나의 그런 공유 볼륨을 다 마운트해서 사용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리눅스든 또 윈도우즈든 OS에 상관없이 이제 나스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뭐 C사나 H몰이나 이런 그 외 다수 고객들이 자다라 스토리지를 나스 스토리지를 현재 AWS에서 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자다라를 선택했는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스 프로토콜을 OS에 관계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그런 IDC 인프라에서 그 환경 그대로 AWS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셨습니다. 만약에 스토리지의 구성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은 그에 맞춰서 추가적인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불필요함을 저희가 없애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VPC에서 또 하나의 자다라 스토리지를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장점들로 인해서 현재 저 기업에서는 이제 자다라 스토리지를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자다라 스토리지가 어떤 이제 스토리지이며 또 사용하고 있는 고객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아마 자다라 스토리지가 이런 스토리지다라고 어느 정도 감은 좀 잡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과연 이 자다라 스토리지로 어떻게 데이터를 그럼 좀 마이그레이션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 방법을 자다라 클라우드 하이드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데이터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좀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좀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 데이터의 크기는 정답은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고객들을 만나고 컨설팅하면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고객들을 봤을 때 좀 대표적인 세 개의 케이스로 나누게 된 거고요. 첫째로 좀 데이터 양이 조금 뭐 기가바이트 단위나 좀 수테라바이트에 해당하시는 고객들은 이제 네트워크로 좀 데이터를 옮기시는 게 좀 가장 간편하면서도 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그만큼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요. 두 번째부터 보시는 방법, 자다라 어플라이언스와 자다라 스토리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옮기는 방법은 조금 더 데이터 양이 조금 많으신 고객들에게 적합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보시는 자다라 어플라이언스는 수십 테라바이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고객에게 좀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자다라 그 어플라이언스를 직접 고객의 IDC에 구성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후에 장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 보시는 자다라 스토리지 클라우드는 뭐 수백 테라 혹은 뭐 펩타바이트로 데이터를 옮기셔야 되는 고객에게 적합하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스토리지 솔루션인 VPSA를 여러 대 만들 수 있는 자다라 스토리지 물리적인 장비를 고객의 IDC에 구성을 해드립니다. 이런 그 어플라이언스와 스토리지 클라우드에 대한 장점은 특징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저 네트워크 지원 속도의 밴드위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G 또는 40G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로컬 레이턴시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로 옮기는 것에 비해서 트랜스퍼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좀 가장 특징적인 장점은 바로 IDC 스토리지와 동일한 파일 시스템을 지원해드린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의 큰 장점은 기존에 만약에 동일하지 않은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경우에는 뭐 정합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의 유저맵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꼬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파일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앞으로의 장표를 통해서 좀 어떤 방식으로 옮기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자다라 어플라이언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고객의 IDC에 저희 자다라 어플라이언스를 구성을 해드리고요. 서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미러링하게 됩니다. 이 미러링이 완료된 데이터를 이제 AWS 클라우드에 옮겨서 AWS에 구축된 자다라의 VPSA에 다시 또 미러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그러니까는 어플라이언스가 이동하는 그 사이에 생긴 데이터는 뭐 추가적인 싱킹, 네트워크 싱킹을 통해서 이제 또 미러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정합성 체크가 완료가 되면 이제 자다라 어플라이언스를 활용한 마이그레이션은 종료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자다라 스토리지 클라우드, 그러니까 수백 테라바이트 이상, 뭐 펩타바이트급의 데이터를 과연 어떻게 옮기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이제 자다라 스토리지 클라우드는 저희 스토리지 솔루션인 VPSA를 여러 대 만들 수 있는 물리적인 장비를 저희가 고객의 IDC에 설치를 해드리고 데이터를 옮기는 방법인데요. 앞서 보신 자다라 어플라이언스를 활용한 방법과는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동일하게 서버 베이스로 데이터를 미러링을 하고요. 그 물리적인 장비 자체를 이제 AWS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앞서 보신 자다라 어플라이언스와의 차이점은 데이터를 다시 옮기는 작업이 없다는 것이죠. IDC에서 한번 옮긴 데이터를 그 AWS로 가져와서 또 한 번 옮기는 어플라이언스의 방법에 비해서 이 자다라 스토리지 클라우드 방법은 그냥 그저 고객의 IDC에서 데이터를 한번 미러링하게 되면은 그 스토리지를 그대로 AWS로 붙여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시간적으로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발생하는 데이터들은 또 추가적인 데이터들은 네트워크 또는 또 앞서 말씀드린 자다라 어플라이언스를 한 번 더 활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게 됩니다. 뭐 기존 스토리지랑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정합성 체크 후 마이그레이션은 종료하게 되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해드린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K 미디어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IDC에서 이제 NFS 형태,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나스 형태의 스토리지를 운영을 중이셨고요. 이제 그 중에 일부 서비스, 거의 이제 마지막 목표는 모든 인프라를 이제 AWS로 옮기는 데 목적이 있지만은 이제 그 서비스로 옮기는 데 있어서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총 데이터 크기는 한 30TB 정도였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다라 어플라이언스를 그런 K 미디어사의 IDC에 구축을 해드리고 동일한 형태인 NFS로 마운트를 해서 데이터를 옮겼습니다. 지금 여기서 옮긴 데이터들은 콜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는 비교적 액세스가 적은 좀 사용량이 빈번하지 않은 데이터를 자다라 어플라이언스로 옮겼고요. 또 이와 동시에 핫 데이터, 굉장히 좀 빈번하게 액세스가 일어나는 좀 중요한 데이터들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동시에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K 미디어사에서 고민하셨던 그 시간에 비해서 저희가 한 2배 이상으로 좀 시간을 단축시켜 드릴 수가 있었고요. 현재 지금 자다라 스토리지를 AWS 상에서 지금 만족으로 하시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EMA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제 10명 중 이제 6분 정도가 이제 비즈니스에 있어서 클라우드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만큼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AWS 서울 리전이 이제 오픈한 지 한 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저도 그 시간에 있어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고 또 스토리지적으로 많은 도움을 드렸는데요. 그때 처음에 비해서 지금은 정말로 많은 이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한 전형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매년 데이터가 증가하는 비율을 좀 보았을 때 한 2017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42%의 데이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시간이 갈수록 이 데이터 증가율은 계속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여러 데이터들이 늘어나는 측면에 있겠습니다. 저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데이터화돼서 다 분석이 되고 예측이 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의 증가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가진 장점들, 그러니까 뭐 비용 최적화라든지 뭐 인프라에 대한 유연한 변경, 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네, 이제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저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검토하시는 단계보다는 하나의 그 작은 서비스라도 실제로 클라우드로 올려보시고 운영해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려 봅니다. 자다라 스토리지는 그런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정말 다양한 스토리지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로의 이전 혹은 서비스 오픈을 고려하실 때 스토리지로 인해서 이런 것을 포기하신다면은 굉장히 저희는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활용해 주시고 저희에게 저희를 되게 많이 문의를 하신다면은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말 그 자다라 스토리지의 그 일부분 정도로 좀 설명드린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AWS 엑스포에 현재 자다라 스토리지 부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저희와 공유하시고 해결하시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다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은 프리 트라이얼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AWS의 자다라 스토리지를 구축을 하셔서 실제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프리 트라이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